안녕하세요. AI 마케터 S쌤입니다. 여러분은 챗GPT 출시 이후에 블로그를 좀 더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챗GPT 같은 AI 기술이 나오고 나서부터 글쓰기를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조금은 쉽게 블로그를 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달에 출시된 챗GPT 캔버스 기능을 활용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을 해보면서 한번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챗GPT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서는 많이 활용이 되곤 했었는데요.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고 또 이제 글쓰기와 코딩 작업하는 데에 조금 더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니까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정 작업이 필요한 거를 조금 더 단축시켜 가지고서는 한 화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해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작업이 있을 때에는 또다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쌓아가면서 수정 작업을 거쳤어야지 됐는데요. 캔버스에서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딱 집어 가지고서는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글을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챗GPT 플러스와 팀 버전 사용자들 그리고 요 지금 게시물 같은 경우에 이게 24년 10월 3일에 게재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하고 에듀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 베타 버전이 끝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 챗 GPT 캔버스 화면에서 어떻게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챗 GPT 화면에서 이 모델을 선택하는 또 항목 중에서 이 GPT-4 Omni with Canvas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다른 모델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프롬프트를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SEO에 최적화된 블로그 포스팅에 능숙한 전문 블로거입니다. 당신은 여행 분야에서 전문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10년 동안 다뤄왔으며 SEO에 최적화된 글을 작성하는 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제가 주어줬고요. 당신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지 추천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의 개요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챗 GPT 화면이 이 UI가 변경이 되면서 새 창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팝업 창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대화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했던 창이 그대로 보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나온 이 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이. 우리가 캔버스 하면은 뭐 흰 도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미술에서. 그래서 우리가 흰 도화지처럼 글을 쓰고 여기서 바로 지웠다가 수정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수정 작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답변이 나온 것을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에 패밀리 트러블 아웃라인 해가지고 영어로 되어 나오긴 했지만 제목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개요를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에 포스팅 개요를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 첫 해외여행지 추천으로 해외여행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그리고 추천 여행지 뭐 5곳
그리고 여행 준비 팁, 뭐 비자 준비하는 거, 짐 꾸리기 팁, 건강 및 안전 준비 이렇게 있고 마무리, 결론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개요를 얻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제가 개요를 다시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추천 여행지를 세 곳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앞에 나왔던 다른 문단에 있는 내용, 그 여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여행 준비 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국가별로 다시 제시하는 개요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존의 캔버스에서 작성이 되어 있던 개요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본 도쿄하고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국가마다 여행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각 국가에 맞는 여행 시 고려해야 될 요소 그리고 여행 준비 팁들을 국가에 맞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정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캔버스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우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캔버스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문단 옆에 플러스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블록 처리가 되고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은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개요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수정을 했어야지 되는데요.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바로 입력을 해서 내가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서론 부분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도록 질문이나 에피소드를 추가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첫 해외여행지를 고르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지금 들어갔죠. 요렇게 지금 한 문단에다가 바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요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플러스 버튼이 아이콘이 생기면서 문단 전체가 잡히게 되고요. 나는 이제 한 줄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서는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라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다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줬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을 보자면 캔버스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제한 아이콘이고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기존의 글에서 챗GPT가 피드백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은 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을 멘트로 달아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서론 부분에 소개에 가족 여행의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간단한 에피소드나 예시를 추가하면 독자의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보시면은 자, 적용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바꿔줬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은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순간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아이와 웃었던 기억들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죠. 다음 피드백도 한번 볼까요? 다음 피드백도 보시면은 자, 여행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요.
이 섹션에서 정보의 흐름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각 요소 간 연결어를 사용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적용을 눌렀더니 자, 도쿄는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접근 가능한 병원이 많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어를 넣어가지고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콘도 한번 살펴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길이 조절도 있어요. 길이 조절이 있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길이 유지로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좀 더 짧게 그리고 가장 짧게 그리고 길게 가장 길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가장 길게 글을 다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훨씬 더 긴 글을 뽑아주고 있죠. 아까 마무리도 확실히 짧았는데 훨씬 더 길어졌어요.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독해 수준. 독해 수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SNS에서 컨텐츠를 작성을 할 때 타깃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읽기 수준에서 중학생 수준, 그리고 유치원생 수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수준별로도 글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결론 부분 다시 작성이 된 것을 보면은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단어 선택하고 문장 연결에 있어서 조금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모지 추가가 있어요. 이모지 추가 같은 경우에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내용하고 어울리는 것을 이모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뭐 비행기 해외여행이라서 비행기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족 아이콘 넣었고 디즈니랜드에 요 관람차 아이콘도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모지를 많이 작성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글의 가독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다른 SNS를 하실 때에는 이모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제목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조금 수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마지막으로 다듬기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쪽에 아이콘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계속 수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가 요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전 버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 요거 그 다음 버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변경사항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전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글로 내가 이제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작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복사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 챗 GPT를 활용을 해서 블로그 사용을 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 하셨던 분들도 이 캔버스 화면에서는 조금 더 쉽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내가 글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포스팅을 하는데 이 캔버스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쓰기 하실 때 이 캔버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SS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하고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